안녕하세요. 손사 시험의 의학이론 강의를 맡은 박진이라고 합니다. 의학이론에서 시험 문제 경향을 작년도 시험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로 문제가 쉬운 문제였습니다. 가장 기본이었고요. 크게 뭐 어렵다거나 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아니었는데 특출난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아는 거 있죠. 수치를 정확하게 쓴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로 많이 나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학이론은 크게 상해하고 질병편으로 두 편으로 나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상해에서 보통 뭐 5문제, 질병에서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로 나오는 그런 추세고요. 그런데 딱딱 상해 5문제, 질병 5문제 이렇게 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향을 볼 때 보면은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인구도 그렇게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질병을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성 질환이나 그 질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합병증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단편적인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 의학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람에 대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인체 골격이라든지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계통별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화기계, 뭐 심혈관계 하는 그런 계통별 기관이 있는데 그 계통별 기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해부학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기능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심장이 하는 건 뭐야? 심장은 어느 부위에 있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하는 것들은 해부학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능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심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 기능을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심장이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후유증이 발생을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론은 늘상 제가 15년을 강의를 했는데 항상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만 가지고 술술술 풀고 좋은 점수를 주변에서 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통하지는 않고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의학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들도 무척 어려운데요.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 인체, 내 몸하고 관련이 있어서 쉬운 듯 보이지만 의학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질 겁니다. 가장 기초부터 의학 용어부터 어떤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그 용어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용어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한다면 각각의 우리 인체 계통별 이런 것들은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에서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그러니까 시험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시험서로 공부를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사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 실무를 하실 때 가장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의학 이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책은 시험 끝나고 확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요. 계속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정의 목적 달성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쓸 수 있고 어떤 진단명 보험에서 어떤 진단을 하는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해에 어떤 후유증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론은 수험서로도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손사 자격증을 딴 후에 업무를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저는 항상 어려운 말을 잘 못합니다. 영어로 된 말들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찬찬히 저랑 같이 차근차근히 공부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네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기본부터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